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한양 저작거리에는 어벙이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바보 같은 행동만 하는 탓에 어벙이라고 불리고 있었지요. 하루는 어벙이가 장터에 배달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쫙쫙 내리는 소낙비에 거리는 한산해졌지요. 다들 어디 갔소? 시원하고 좋은데 좀 나와보소. 바보 어벙아, 비는 너나 실컷 맞아라. 우린 어여 집에 들어갈랜다.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가니 어벙이는 히 웃으며 홀로 걸었지요. 그런데 장터 끝자락에 웬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녀는 비를 쫄딱 맞아서 물에 빠진 생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니사오. 여기서 자면 곤란하외다. 헌데 자세히 보니 처녀는 행색이 남루한 것이 거짓골이 따로 없었지요. 이 거짓 처녀는 기운이 없었는지 고개조차 들지 못했답니다. 집이 어디요? 내가 데려다 드리겠수다. 거짓 처녀는 힘이 없는지 간신히 고개를 들었지요.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다니? 이 어벙이보다 못한 신세로고. 어벙이는 거짓 처녀가 안쓰러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보슈. 이걸로 따뜻한 것 좀 드시오. 어벙이는 배달하고 받은 돈을 모조리 그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거짓 처녀는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다시 고개를 푹 숙였지요. 그 모습을 뒤로한 어벙이는 빗속을 터벅터벅 걸어 돌아왔습니다. 비가 그친 마당에 들어서자 안방마님의 호령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벙아, 그 집에서 받은 돈은 어디 있느냐? 오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 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요. 이놈아,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디? 하여간 이 바보 같은 녀석. 안방마님은 호통을 쏟아냈지요. 그래도 어벙이가 안쓰러웠는지 저녁밥은 내어주었습니다. 어벙이는 된장국에 밥을 말아먹고는 처소에 누웠습니다. 배는 불렀으나 마음은 허전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 처녀는 어디서 밤을 새려나? 그렇게 거짓 처녀를 떠올리다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어벙이는 해 뜨자마자 장터로 향했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라 바람이 서늘했지요. 어벙이는 배달할 짐을 주인에게 전했습니다. 슬슬 빈손으로 장터를 둘러볼 때였지요. 헌데 어제 만났던 거짓 처녀가 왈패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놈들은 처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웃고 떠들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그만들 하시지요. 어벙이는 처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바람에 왈패들의 주먹을 대신 얻어맞았습니다. 그러고도 아픈 기색도 없이 웃으며 말했지요. 이 처자는 어제 죽다 살아난 사람이라오. 괜히 손댔다간 재수온 붙는다 하더이다. 어벙이의 어리숙한 말투에 왈패들은 실소를 터뜨리며 물러갔습니다. 헌데 어찌된 일인지 거짓 처녀가 픽 쓰러졌습니다. 다친 데는 없고 맥만 희미하게 뛰고 있었지요. 아이고, 먹질 못해 기절한 개로군. 어벙이는 처녀의 축 늘어진 몸을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밖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어벙이는 처녀를 방 안에 눕힌 뒤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덫에 걸린 토끼를 꺼내 쌀과 함께 푹 끓였지요. 죽이 끓는 동안 처녀의 얼굴을 살펴보니 너무 말라 뼈만 남은 듯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어벙이의 마음은 무척 아팠습니다. 이거라도 드셔야 힘을 내지요. 어벙이는 조심스레 고기죽을 떠 입에 대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다 새벽녘이 되자 처녀가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좀 돌아오시오? 처녀는 눈을 비비며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여긴 대체 어디인가요? 나만 아는 오두막이요. 사람 왕래도 없으니 안심하시오. 그날 준 돈은 굶주린 아이들에게 주었어요. 아이고야,
자기 입에 들어갈 것도 남 주었소? 그러니 더더욱 잘 먹어야겠소. 금방 밥을 해드릴 테니 거기서 잠시만 기다리시구려. 어벙이는 조심스레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저녁, 산속에 모락모락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어벙이는 새벽녘 산을 내려와 아무 일 없던 듯 마당을 쓸었습니다. 몹시 졸렸지만 태연한 얼굴로 일터로 나섰지요. 들판에는 어느새 가을이 내려앉아 곡식이 누렇게 익었습니다. 어벙이는 중얼중얼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며 웃었지요. 쌀은 알알이 여물었고 허기는 슬슬 꼬르륵거리고 오늘도 어벙이는 일 잘한다. 하인들은 어벙이가 하는 바보 같은 소리를 그러려니 했답니다. 하기야 어벙이 바보짓이 어디 하루 이틀인가요? 해서 어벙이가 거짓 처녀를 숨겨주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지요. 그날 밤 어벙이는 일을 마치고 산에 올랐습니다. 산속에 설치해둔 덫을 살펴보니 꿩이랑 맷비둘기가 좀 잡혔지요. 이 정도면 사흘은 거뜬하겠지. 어벙이는 사냥감을 허리에 차고 처녀가 있는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처녀는 열이 좀 내렸을란가. 오늘은 꿩고깃국을 끓여야겠구먼. 그렇게 어벙이는 어두운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 올라갔습니다. 산속 작은 오두막에 도착한 어벙이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소담씨, 오늘은 좀 어떠시우? 산꿩도 잡고 쌀도 좀 가져왔소이다. 어벙이가 소다미를 이곳으로 데려온 지도 벌써 달포가 지났지요. 그동안 사냥한 꿩과 다람쥐, 도토리죽의 마른 나물로 끼니를 이었고 소다미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벙 오라버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소다미는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벙이가 정성껏 지어온 음식 덕에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요. 오늘은 꿩고깃국을 끓여보았소이다. 한술 뜨시지요. 어벙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소다미는 국을 받아들어 천천히 한술 두술 떠먹었습니다. 이 국만 먹으면 몸이 풀리는 것 같아요. 오라버니는 어쩜 그리 사냥 솜씨가 좋으세요? 별거 아니오. 나는 그저 뒷산 강포수 영감에게 배운 대로 한 것일 뿐이오. 어벙이는 따뜻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간호해 주시고 음식도 주시다니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은혜고 뭐고 생각 마시오. 지금은 기운부터 차리는 게 먼저요. 소다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이름도 몰랐던 사내가 끼니며 잠자리며 돌봐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마웠지요. 어벙이 역시 날이 갈수록 소다미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졌습니다. 살이 빠져 앙상한 그녀의 얼굴을 볼 때면 괜스레 가슴이 저며왔지요. 그 마음이 정성으로 바뀌어 손이 더 바빠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두막 안에서 조용히 가을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벙이는 소다미가 밥을 다 먹는 것을 확인한 뒤 조심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소담씨, 며칠 뒤 다시 오겠소. 그동안 잘 드시고 푹 쉬시구려. 매번 고맙습니다. 오라버니. 밤길 조심히 가셔요. 어벙이는 조용히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달빛을 따라 마님댁으로 향했지요. 뒷담장을 넘으려던 어벙이는 인기척에 움찔했습니다. 그 자리에 달래가 서 있었지요. 어벙 오라버니, 또 밥맛을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달래야. 이 밤중에 어인일이냐. 어벙이 오라버니는 대체 밤마다 어딜 가는 거예요? 어벙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달 구경 좀 했을 뿐이다. 그럼 낮에 왜 그렇게 꾸벅꾸벅 조세요? 오늘은 새참 나르다 말고 지게 위에서 졸던데요? 혹시 밤마다 다른 여인을 만나는 건 아니지요? 어벙이는 깜짝 놀라며 두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이고야. 이 바보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달래는 어벙이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가끔 바보 아닌 것 같아요. 꼭 다른 사람 같을 때가 있다니까요. 어벙이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어벙이는 순간 굳었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달래야. 마님도 날 바보라 하시는데 내가 어찌 똑똑하단 말이냐? 그러자 달래가 어벙이 품 가까이로 다가와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어벙이 품에서는 희미한 짐승내와 함께 꿩털 냄새가 풍겼지요. 며칠 전 저녁 무렵에 오라버니가 마을 바깥으로 달려가는 걸 봤어요. 거기 누가 있는 건 아니지요? 혹시 아픈 여인을 돌보러 가는 건 아닌가요? 그 말에 어벙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에이, 헛것을 본 것이다. 나는 그냥 뒷산 바위에 기대 잠깐 눈만 붙였다. 정말요? 그럼 오라버니 옷에서 나는 이 짐승내는 뭐예요? 내일은 제가 직접 따라가 볼래요. 달래가 한 걸음 더 다가왔지요. 화들짝 놀란 어벙이는 처소 쪽으로 불이 나게 달아났답니다. 어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말고. 달래야 밤이 깊었다. 나는 그냥 바보니 일찍 자는 게 습관이다. 너도 어서 들어가 쉬거라. 명심해요. 오라버니한테 여인은 나 하나뿐이에요. 남들은 바보라 하지만 난 알아요. 오라버니가 바보 아닌 거? 그러니 딴 마음 먹지 마요. 알아들었죠? 어벙이는 새벽녘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달래 몰래 뒷문을 빠져나와 산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지요. 안개 낀 산속에서 어벙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조용한 숲속에 노루 한 마리가 다가왔지요. 어벙이는 강포수에게 배운 대로 활시 위를 조용히 당겼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노루가 풀숲에 쓰러졌지요. 옷건이 한 마리 잡았다. 어벙이는 바삐 다가가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들 눈에는 바보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사실은 백발백중의 명포수였답니다. 소담 씨를 위해 이번엔 노루로 국을 끓여야겠구만. 그때였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검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제자가 새벽부터 부지런하구먼. 스승님, 안녕하셨습니까? 어벙이는 얼른 일어나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포수는 노루를 잡은 어벙이를 보며 흐뭇한 눈빛을 지었습니다. 살도 곱고 숨통도 정확히 찔렀구나. 무술이며 사냥이며 이젠 내가 가르칠 것도 없겠어. 어벙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담 씨가 드실 것이라 신중하게 쐈습니다. 강포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자칫 정체가 드러나면 네 부친처럼 화를 당할 수도 있어. 그 말에 어벙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포수는 허리춤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내더니 어벙이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곰슬개가 담긴 작은 유리병이 들어있었지요. 이건 곰슬개다. 원기 회복의 으뜸이지. 산에선 약초보다 이게 낫다. 소담 씨에게도 너에게도 필요할 게다. 이런 귀한 걸. 사내가 건강해야 누굴 지키든 무얼 하든 하지 않겠느냐. 때가 오면 네가 나설 날도 올 것이다. 그날까지 자중하며 기다려라. 예, 스승님.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강포수는 어벙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벙이는 사냥감을 짊어진 채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어벙이는 일을 마치고 뒤뜰 우물가에서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지요. 그런데 그때 달래가 물동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벙 오라버니, 등 좀 밀어드릴까요? 아이고야 달래야. 사내가 목욕하는데 부끄럽지도 않으냐? 그깟 알몸 좀 봤다 해서 호들갑 떨게 뭐람? 어차피 앞으로 평생 볼 사이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지 말고 나도 같이 씻을까요? 어벙이는 얼굴을 붉히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등엔 왜 상처가 이리 많아요?
어릴 적 맞고 자라서 그런 것이다. 내가 바보라 매를 더 많이 맞았다. 어벙이는 더 씻지도 못하고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곁을 떠나지 않고 말을 이어갔지요. 솔직히 말해봐요. 오라버니. 매일 밤 대체 어디를 다녀오는 거예요? 주인 마님도 요새 수상쩍다며 오라버니를 의심하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가긴 어딜 간다고 그러느냐. 그냥 산에 올라 별구경이나 하다 오는 것이다. 정말 그것뿐이에요? 그럼 그 여인은 누구예요? 오라버니가 약초며 먹을 것 가져다 주는 그 여인 말이에요. 어벙이는 손이 멈칫했습니다. 달래가 소다미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무슨 여인인지 모르겠다. 달래, 네가 헛것을 본 게 아니오? 어제 따라가 봤어요. 그 초가에서 분명 여인의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은 주인어른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 말에 어벙이는 달래를 향해 몸을 돌려 단호히 말했습니다. 달래야, 그 여인은 아픈 사람이다. 그러니 더 이상 관심 갖지 말아다오. 달래는 사나워진 어벙이의 말투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벙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뒷마당을 지나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녁 연기는 하늘로 사라졌고 마당은 깊은 침묵에 잠겼지요. 며칠 후 어벙이는 노루를 손질하고 산을 내려오던 참이었습니다. 산길은 한적했지만 멀리서 낯선 고함 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는 소리를 따라가 조심스레 숲을 헤쳤습니다. 그런데 그 끝자락, 조촐한 가마 하나가 멈춰서 있었습니다. 한편 그 주위로 사내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끌려 나온 여인이 두 손을 묶인 채 땅에 꿇어 앉아 있었지요. 그녀는 바로 소문난 삿도집 규수인 추월이었습니다. 귀한 아씨라더니 참말로 굽구나. 몸값이 후할 듯하구만. 먼저 맛 좀 볼까? 감히 누굴 건드리려는 거냐? 이 몸은 고을사또의 혈육이다. 어벙이는 더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기서 그만들 하시오. 산적들은 비웃으며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누구시냐? 행색보아 아닌 머슴이로구만. 썩 꺼지시지. 하지만 어벙이는 느릿느릿 걸어 들어가더니 등에 맨 활을 꺼내 들었지요. 화를 들긴 들었는데 제대로 쓸 줄이나 아는가? 그 순간 어벙이는 몸을 낮추며 잽싸게 시위를 당겼습니다. 첫 산적의 다리에 화살이 밝혔고 그대로 나가 떨어졌지요. 다른 산적이 휘두른 칼을 허리 틀기로 피하며 이번엔 어깨를 쏴버렸답니다. 그 산적도 어깨를 부여잡고 주저앉았지요. 무슨 이런 귀신 같은 활솜씨가 다 있다냐? 어벙이의 활에 산적들이 몽창 나가 떨어졌습니다. 산적들은 화살을 한 방씩 맞고 저마다 신음을 흘리고 있었지요. 무릎을 꿇고 있던 추월은 그 모습을 넋놓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머슴 옷차림의 행색은 남루했으나 그 몸놀림은 평범하지 않았지요.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머슴이라 보기엔 너무 능숙하고 날래십니다. 그저 산짐승을 쫓다. 이리로 흘러든 머슴일 뿐이오. 어벙이는 다시 어벙한 말투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동작은 누가 보아도 익히 단련된 실력이었으니까요. 가만히 있자. 네가 누군지 알겠다. 저작거리에서 유명한 바보 머슴이 바로 너였구나. 헌데 넌 바보가 아니었어. 바보가 사람을 저리 쓰러뜨릴 수는 없을 테지. 어벙이는 아무 말 없이 추월이의 묶인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어벙이는 관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삿도댁 규수 추월이 사람을 보내 어벙이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산길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포상을 하려는 것이었지요. 하인들이 안내한 곳은 관아 행랑채 옆 은밀한 처소였습니다. 방 안은 비단 병풍으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공기 중엔 향냄새가 그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게.
은인을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네. 그녀는 어제 산길에서 납치될 뻔했던 바로 그 교수였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옷차림에 말쑥한 얼굴로 차분히 앉아 있었지요. 소희는 그저 산길을 지나던 머슴일 뿐이옵니다. 별일도 아닌 일로 불러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사람들이 자네를 바보라 하더군. 허나 내 눈엔 도무지 바보로 보이질 않네. 추월은 어벙이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술 한 잔 받으시게. 감사를 담은 잔이니 마다하지 마시게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주게. 어찌 바보 행세를 하고 있는 겐가? 당황한 어벙이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았습니다. 소희는 그저 사냥을 조금 배운 머슴일 뿐이옵니다. 날 속이진 마시게. 어제 그 몸놀림은 아무나 익힐 수 없는 것이었어. 그대가 원한다면 사또날 있게 말씀드려 주겠네. 관아에 적당한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도 있다 이 말일세. 그 말에 어벙이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런 자리가 생기면 소다미를 더 안전하게 돌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황송하지만 제겐 너무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어제 본 그대는 분명 보통 머슴이 아니었지. 그녀는 말없이 어벙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대는 날 구한 생명의 은인이네. 게다가 자네를 보면 어딘가 안심이 든다네? 어벙이는 말없이 손을 거두려 했지요.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월은 재빨리 몸을 뺐습니다. 순간 곧 문이 열리며 중년의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사또의 첫 부인이었지요. 추월아, 나리께서 찾으신다 하셨다. 그런데 이 머슴은 무슨 일로 여기 있는 것이냐? 사또 부인의 음성은 날카로웠습니다. 새어머니, 이 사람은 어제 산길에서 날 구해준 사람이옵니다. 고마움에 술 한 잔 대접했을 뿐이니 노여움 푸시지요. 그 말을 끝으로 추월은 사또를 뵈러 자리를 떴습니다. 어벙이도 조용히 처소를 나섰습니다. 첫 부인은 계속해서 어벙이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며칠 후 어벙이는 사또댁 교수 추월과 함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을볕에 단풍잎이 반짝였고 멀리서 꿩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벙이, 지난번 노루고기 참으로 고맙네. 어머님께서 잘 드셨다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니 그저 다행일 뿐이옵니다. 두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 사이를 걸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던 끝에 추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말일세. 누구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네. 그리고 요즘은 어벙이 자네와 이야기할 때 가장 편안하다네. 그 말에 어벙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가씨 소희는 그저 머슴일 뿐입니다. 사냥이나 하고 장작이나 패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건 그대가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 하는 것이겠지. 바보라기엔 몸놀림이 너무 날렵했고 그 눈빛엔 기운이 있었네. 무슨 사정이 있어 바보 행세를 하더라도 나는 그대와 함께 있고 싶네. 추월이는 어벙이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어벙이는 놀라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가씨,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기척이 있사옵니다. 그 말에 추월은 얼른 손을 거두고 먼저 산을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어벙이는 관가로 불려갔습니다. 대청에는 수령과 첩부인, 그리고 추월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네가 바로 그 머슴이냐? 추월을 산적에게서 구했다 하더군. 소희는 어벙이라 하옵니다. 그날은 우연히 사냥길에 나섰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을 뿐이옵니다. 허나 그 우연에 목숨을 구했으니 그 공이 작지 않다. 들으니 무술이 제법이라더구나. 어디서 배운 것이냐? 어릴 적 강포수 영감에게 조금 배웠습니다. 허나 그저 시골 촌부의 몸놀림일 뿐이옵니다. 수령은 어벙이를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바보라 하지만 내 눈엔 아니구나. 관아엔 외곽 순찰과 마국간 관리,
또 사냥 등 필요한 일이 많다. 너 같은 인물이 있어주면 든든하겠구나. 한번 해보겠느냐? 소인이 어찌 관아의 일을 맡아 하겠사옵니까? 그저 머슴일 뿐이옵니다. 재능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법이니라. 특별히 내 권한으로 너를 외곽 순찰 책임자로 임명하겠다. 짐승이 내려오는 길을 막고 산적들의 흔적을 살피는 일도 중요하니라. 추월의 얼굴은 기쁘게 빛났지요. 허나 첫 부인은 고개를 돌린 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오거라. 아버님의 배려로 앞으로 이 처소에서 머무실 수 있을 것이야. 어벙이는 관아 행랑채 옆 작은 거처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는 마루 끝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과분한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엔 정체가 드러날까 하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다미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지요. 며칠 뒤 어벙이는 관가 뒷산 외곽길을 따라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 왕래는 드물고 멧돼지 발자국이 드문드문 남아있는 험한 길이었지요. 오늘은 저 북쪽 능선 쪽을 살펴봐야겠군. 산짐승들이 이쪽까지 내려오면 골치가 아파질 터. 그렇게 담장 근처를 지나던 중 담장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여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벙이는 깜짝 놀라 곧장 달려갔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십니까? 조심스레 어깨를 짚어 돌리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소담 씨가 아니오. 쓰러져 있던 이는 다름 아닌 소담이었습니다. 소담이의 옷자락은 찢어져 있었고 숨은 가쁘게 거칠었습니다. 몸 여기저기에 흙이 묻어 있었으며 맨발엔 상처까지 나 있었지요. 정신 차리세요. 이곳은 위험합니다. 오라버니가 보고 싶어서, 아니 걱정되어 내려왔어요. 소담이는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무리하면 어쩝니까? 지금은 몸을 숨겨야 할 때요. 사람들이 절 잡으려 해요. 아버지, 대제약 아버님이. 소담이의 입에서 흐느적 나온 그 말에 어벙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제약이라뇨? 소담이의 말에 어벙이는 당황하고 말았지요. 소담 씨, 지금은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피합시다. 그때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 거지 계집이 대제학의 여식이었다는 말이더냐. 어벙이는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사또의 첫 부인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마님, 이 여인은 위급한 상황이오. 우선 처소로 옮겨야겠습니다. 입 다물거라. 방금 전연의 입에서 대제학 아버님이라는 말이 나왔다. 수상하다 못해 역적의 냄새가 나는구나. 마님, 이 여인은 그저 쫓기던 길손일 뿐입니다. 두려움에 헛말을 한 것입니다. 부디 먼저 목숨부터 살려주십시오. 허나 첫 부인은 싸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포졸들을 불러오거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들 모두 잡아들여야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아 쪽에서 발소리가 났지요. 저 멀리 무장을 갖춘 포졸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저 여인을 포박하라! 전녀는 역적 대제약 가문의 도망자다! 내 분명히 들었다. 대제학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느냐. 역적놈의 여식을 당장 잡아 가두어라. 이 여인은 그저 길에서 쫓기다 쓰러진 것뿐입니다. 어찌 이다지도 무도하십니까? 어벙이는 소다미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포졸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녀를 옥에 넘기면 지금의 쇠약한 상태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했지요. 틀림없다! 저 여인은 대제약 가문 혈육으로 조정해서 찾던 자로다! 내 놈 또한 감춰둔 자로 의심되니 당장 협조하거라! 어벙이는 가슴 깊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다미가 대제학의 여식이라니요. 하지만 지금은 정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더 가까이 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소.
포졸들이 일제히 다가오자 어벙이는 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할 수 없었지요. 물러서라! 관의 명을 거역한다면 너도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포졸 대장이면 사리 분별도 해야 할 것 아니오. 이 여인은 지금 움직이면 위험한 상태요. 듣기 싫다. 어서 당장 제압하라. 포졸 여럿이 일제히 어벙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어벙이는 숨을 고르며 땅을 박차고 뛰어올랐지요. 소담씨 걱정 마십시오. 내가 꼭 지켜드릴 것이오. 한 포졸이 창을 찔러왔습니다. 어벙이는 빠르게 옆으로 피하며 그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창이 바닥에 떨어졌고 뒤이어 달려든 자는 어벙이의 발차기에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는 창끝으로 어벙이의 어깨를 스쳤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술이 보통이 아니구나. 지금껏 바보 행세를 해온 게냐? 감춰둔 정체가 분명 있구나. 저자도 틀림없이 역적물이다. 어벙이의 옷은 여기저기 찢기고 얼굴과 팔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소다미를 포기하지 않았지요. 포졸들의 공격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어벙이는 마침내 옆구리에 깊은 창상을 입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몸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려던 찰나 그는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누구도 소담씨에게 손대지 마라. 그는 남은 기력을 끌어모아 포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한 놈은 주먹에 턱이 돌아갔고 또 다른 이는 어벙이의 발길질에 나가 떨어졌지요. 급기야 포졸들의 우두머리까지 그에게 당해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첩부인은 얼굴이 새파래져 혼비백산 도망쳤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구나. 어벙이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소다미를 들쳐업고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어벙이는 겨우 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소다미를 자리에 눕한 다음 곧바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오라버니 정신 차리세요. 뒤늦게 깨어난 소다미가 어벙이를 살폈습니다. 어벙이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이대로 죽으면 안 돼요. 소다미는 깨끗한 천을 가져와 어벙이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또한 얼굴과 팔에 난 상처 하나하나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손은 떨렸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벙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지요. 그는 밤새 사경을 헤맸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곁에 있어요. 소다미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옆을 지켰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어벙이는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지요. 그날 밤 어벙이의 스승인 강포수가 초가를 찾았습니다. 강포수는 어벙이의 상처에 약재를 붙여주었습니다. 넌 곁을 지키고만 있어라. 나머지는 내가 하마. 소다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살 사람은 살아날 것이니 걱정 말거라. 잠시 후 노인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 후 한참이 지나 어벙이가 미세하게 눈을 떴습니다. 소담씨, 몸은 좀 괜찮소? 어벙이가 처음 꺼낸 말은 소다미의 안부였습니다. 소다미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살아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라버니가 안 깨어나시면 따라 죽으려 했어요. 소다미는 강포수가 다녀간 사실을 말해주었지요. 스승님이 다녀가셨구려. 참으로 은혜로운 분이시다. 헌데 오라버니께서도 사연이 많으신 듯합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어벙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김어범, 통제사 김철의 아들이오. 10여 년 전 당파 싸움에 휘말려 가문이 멸문당했다오. 그 후로 목숨만 간신히 살아남아 강포수 어르신 밑에서 숨어 지냈소. 소다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랑 비슷한 신세군요. 제 아버지는 홍문관 대제학이셨는데 억울한 죄를 쓰고 돌아가셨지요. 이후로 저는 관에서 쫓기고 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제야 알 수 있었지요. 며칠 후 어벙이는 자리에 앉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꾸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풀을 헤치며 며칠을 걷고 나서야 외딴 암자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정변 당시 우리 가족이 몸을 숨겼던 암자요. 이곳은 인기척이 드물어 피신처로 제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겨울을 보냈지요. 어벙이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몸을 추스른 어벙이는 소다미와 함께 야생화 가득한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그는 들꽃 하나를 꺾어 소다미 귀에 꽂아주며 말했지요. 이 꽃이 그대와 꼭 어울려. 오라버니가 다시 건강해져서 너무 기뻐요. 잠시 머뭇거리던 어벙이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대를 진심으로 사랑하오. 저도 그래요. 이 생이 닿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어벙이는 조용히 소다미와 입을 맞췄지요. 그렇게 들꽃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나누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3년 뒤 조정의 세임금이 올랐습니다. 억울하게 유배된 대제학은 복권되었지요. 그 딸 소다미의 신분도 회복되었습니다. 대제학은 어벙이의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지요. 이제는 어벙이는 김어범이라 불리고 있었지요. 어벙이와 소다미는 양가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간 고생 많았소, 부인.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혼례가 한창인 마당 구석, 누군가 이를 갈며 서 있었습니다. 바로 한양까지 뒤쫓아온 여종 달래였지요. 그때 눈치챘을 때 붙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알아봤지. 저 사내가 그냥 머슴일 리 없다고. 달래는 혼자 중얼거리다 이내 땅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여인들이 수군댔지요. 저 여자는 왜 남의 결혼식에서 통곡을 하는 것이요? 속이 뒤집혔나 보지 뭐. 훗날 어벙이는 전란에서 큰 공을 세워 통제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손꼽히는 무장이 되었지요. 그의 출세 소식에 첫 부인은 남은 생을 벌벌 떨며 지냈습니다. 한편 수령댁의 규수 추월은 깊은 밤홀로 누각에 앉아 어벙이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날 내가 조금만 더 솔직했다면, 그랬다면 그대 곁에 지금쯤 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허나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달빛만이 조용히 그리움에 젖은 그녀를 비추고 있었지요. 바보 어벙이는 거짓 처녀 소다미와 깊은 사랑으로 맺어졌습니다. 만일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외면하였다면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낼 수 없었겠지요. 진심과 용기, 그리고 내면을 보는 마음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